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 한 해 정말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마 이 강의를 뭐 기초 강의를 못 듣고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분들은 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중에 이제 2차 부동산 공시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여러분들 기본서 받으셨죠? 아마 이제 기초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한 권 속에 원래 1차, 2차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이제 하나의 과목이 이제 이 정도의 두께의 분량이 됐습니다. 아마 물론 이제 민법이나 학개론, 공법은 이제 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 기본서를 가지고 시험 보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분실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교과서는 맨 첫 페이지가 아니라 10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자, 왜 갑자기 앞에는 싹 건너뛰고 106페이지로 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간단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진도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받으신 교과서는 이제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기본서 가지고 강의하는 기본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기초 입문 강의를 공부하고 요 기본 강의를 듣는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 말에 종강을 했던 기초 입문 강의는 주로 용어 등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어 학습을 좀 하신 분들은 좀 더 나으실 거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를 바로 오신 분들은 요 기초 입문 강의의 용어적인 부분들을 좀 학습하시면 더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좀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물론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듣는 거지만 다시 처음부터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은 세법도 사실은 분야가 많습니다. 뭐 금융 관련 세제 또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용역을 맡아서 강의를 하기로 한 주제가 이제 프리랜서와 관련된 세금. 요즘 프리랜서 직업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뭐 유튜버 일종의 뭐 가장 핫한 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분들도 일종의 프리랜서니까. 자, 뭐 그런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의 연말정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야가 좁은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내용이 다른 민법, 학개론, 공법보다는 양이 좀 줄어든 것이지 만약에 이 내용을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동산세법도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는 법이에요. 부동산 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취득 활동이 있겠죠. 취득 활동. 취득 활동. 그럼 취득을 한다는 게 뭘까요? 취득한다는 게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경매로 낙찰 받는다거나 아마 이 수업 듣는 분 중에는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경매 같은 거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금매물로 금매가 뭐예요? 이제 매도인 측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금매물로 내는 거죠. 싸게 내는 거죠. 그런 것들 잡으면은 그런 것들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취득 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
얻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 뭐 오늘 처음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야, 뭐 바로 답변하기 힘들어 좋습니다. 하지만 좀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답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들린다 가정하고, 네, 바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럼 이 취득세가 우리 시험이 총 16문항입니다. 다른 우리가 과목들은 이제 40문항인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내용에도 다 있습니다만 공시법과 더불어서 공시법이 24문항, 부동산세법이 16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6문제 중에서 2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공적인 장부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해요. 그러면 공적인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면허세가 있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이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구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겠죠. 보유할 때. 자, 그러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느냐? 재산세가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시험에서 한 2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세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신문지상에 보면은 뭐 핫이슈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핫이슈로 우리가 나오는데 요 재산세 납세문자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얻는 세금이 있겠죠. 그런 세금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다가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놓습니다. 그럼 보유를 하다 임대를 놓으면 이제 임대료를 받겠죠.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은 얘는 이제 소득세가 나올 거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가 기업이 우리가 임대를 하면은 얘는 이제 법인세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임대하다가 이제 처분하게 되면은 뭘 낼까요?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요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5문제에서 한 7문항 정도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 가시면은 뭐 제일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소득세, 여기 임대소득세는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요 소득세가 출제가 돼서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일단 주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매매로 분양으로 경매로 낙찰받아서 유상 취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징여라는 무상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라든가 징여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하고 징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하고 징여세 기본적인 좀 그 용어적인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묶어볼 거는 뭐냐면 요 취득세부터 우리가 요 재산세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니까 이거는 뭘까요? 시군구에다 갖다 내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거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수 관리를 여기서 세원 관리를 보통 하지요. 네. 걷는 거는 시군구에다 갖다 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것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거뒀다. 만약에 종로구청에 있는
구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지어져서 그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럼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겠죠. 그러면 그 취득세는 그 물건 소재지가 종로구니까 종로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갖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요 거둔 세금은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종로구청에서 거둔 세금은 서울특별시로 우리가 보내준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요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입니다. 요거는 국세예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네. 그러면 우리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이때 국세, 지방세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조세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조세 총론이 되겠습니다. 조세 관련된 총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조세는 국세하고 지방세니까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총괄적인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 역시 두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걸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가 이제 바로 조세의 개념, 조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 조세 분류, 네, 이런 것 등등등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 순서대로 원래 이제 우리 교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과감하게 건너뛰고 취득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거는 제가 기초 입문 강의 때 용어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때는 이런 기초적인 용어를 좀 숙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세목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나 용어를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로 바로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 들으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용어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여기서 다 할 거예요. 하고 다시 여기서 또 반복해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되신다면 요 기초 제가 입문 강의 때 용어 설명을 우리가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초반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의 첫째 주, 둘째 주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요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바로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요거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강론을 설명하면서 요 총론에 있는 내용을 또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여기로 가셨을 때는 그냥 뭐 바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이 우리 기초 입문 강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좀 이게 기초 때, 기본 때, 심화 때 이렇게 좀 특색 있게 좀 가려고 해요. 왜냐면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겨야지 될 것이고 또 심화답게 좀 중요한 세목을 더 자세하게 더 먼저 여기 설명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우리 기초 강의 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공부에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업입니다. 수업. 이 수업 계획을 좀 잘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업 계획을 잘 짜셔서. 네. 그러면 수업 계획이니까 우리 온라인 인강 수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만 그 인강 수업을 한 과목을 몰아서 수업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과목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들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평일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저희 학원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학원에 다니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여기 학원 현장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학원도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매일 오시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온라인 학원에 출강하신다 생각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만 뭐 순서를 뭐 민법부터 먼저 들으시고 뭐 학교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수업을 평일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뭐 3강, 4강씩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수업 진도를 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말을 활용하셔서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럼 그 집중적으로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가 학교론 공법인데 지금 1, 2차를 다 준비하신 분들은 요 민법, 민법을 제일 먼저 우선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요 민법에 나오는 개념 용어들이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법을 주말에 이걸 집중적으로 민법만 요거는 인강을 뭐 집중적으로 뭐 3강, 4강, 5강씩 보신다든가 아니면 교재를 보시든가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공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좀 되고 나서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제 민법 뭐 그다음에 공법을 좀 해놨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학개론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민학공을 제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수업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세법은 언제 하느냐? 언제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끝나야지 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의 집중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세법도 한번 날짜 잡으셔서 쭉 한번 자, 오늘은 뭐 국세 파트만 정리를 해보겠다. 아니면 지방세 파트만 정리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몰아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주말에는 하셨으면 좋겠고 평일에는 조금씩 이렇게 수업을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그럼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쉬어야 되나요? 아니요. 바로 복습. 바로 복습. 바로란 단어를 제가 쓸게요. 바로 복습. 바로 복습. 대신 여기서 바로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연구. 바로 연구가 아니라 바로 복습하자. 바로 복습하자. 이거예요. 바로. 그럼 복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복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습이라는 것은 중요 핵심 사항을 가볍게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 핵심 사항을 가볍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 핵심 사항을 가볍게 정리하자. 가볍게 정리하자.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이 되겠습니다. 연구하지 말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네. 그러면 요 진도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세 총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취득세부터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요 룰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반복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제 11월 달 강의 들으신 분들 오늘도 강의 들어보시겠지만 아마 들으시면은 취직세 들어보시면 또 2달 만에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 아마 하실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이론을 보셔서 이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을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반복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강의 때는 이제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할 거고 또 우리 교재에는 이제 또 핵심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 문제들은 제가 예제들은 같이 풀어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펀펀세법이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펀펀세법. 아마 이미 가입해서 활동하신 분도 계실 텐데 펀펀세법 밴드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뭐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계속 문제를 진도에 상관없이 어떤 때는 진도에 맞춰서 올리기도 하지만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더라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찾아보고 또 답을 맞추고 그리고 또 내는 거야. 반복해서 계속 낼 거예요, 제가. 그래서 펀펀세법을 통해서 그런 또 제가 사이드로 또 관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비밀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5532번이거든요. 5532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제가 그냥 뭐 큰 대가 없이 그냥 쭉 여러분을 위해서 하여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파트인 거니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푸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6페이지가 보면 이제 취득세 파트가 있습니다. 자, 1장이 있죠, 1장. 그래서 1장이 보면은 거기 목차 내비게이션이라 해서 1절 취득세 개요. 자, 바로 이제 요 내용 취득세 개요가 있고 취득세가 뭐냐? 그다음에 대상이 뭐냐? 납세무자가 뭐냐? 취득 시기는 뭐냐? 과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세율은 몇 프로냐?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개념이 보면은 출제가 많이 됐던 파트가 있죠. 핵심 개념에 별표시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게 납세무자네요. 예, 납세무자가 시험에 출제를 많이 했네요. 네, 납세무자가 왜 그런지는 이따 내용 보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또 출제를 많이 했던 파트가 뭐예요? 취득세 과세표준, 네, 과세표준과 세율, 네, 뭐 별표시 3개면 거의 매번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 절차도 별표시 3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취식이나 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라 요거는 2개. 네, 요 정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 유형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그 특징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가 전체 흐름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취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노후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득 활동을 통해서 그 물건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여기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다. 자, 지방세. 자, 근데 지방세인데 요 지방세는 오늘 둘로 쪼개요.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라는 것은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움직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우리가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움직이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기초단체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를 만약에 거두면 어디서 거둔다? 아까 종로구청에서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종로구청에서 거두면 종로구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로 이걸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취득세 예산 관리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에 속해져 있는 구가 뭐 엄청 많을 텐데 종로구, 관악구, 성북구, 뭐 동작구 다 서울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서 세금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동이 잘 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 활동이 잘 되지 않으면 서울시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취득세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치면 그만큼 서울시도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또 시군구에서 징수하지만 요 징수된 세금을 특광도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세금은 시군구에서 직접 걷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종로구청에서 재산세를 걷어서 관리도 종로구청에서 해요. 반면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취득세는 시군구에서 걷어서 특광도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납세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납세지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 자, 물론 제가 취득세를 하지만 기본 용어 설명을 미리미리 다 드릴 거예요.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준 장소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필요한 거냐? 우리가 취득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모두 다, 지방세, 국세 모두 다 세금은 관할관청에 가서 세금을 갖다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를 우리는 소재지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재지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요 취득세는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주소지 중심이 아니라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거두면 그 취득세는 보통세다. 그럼 보통세는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세금의 수입을 세수라 하고 그 세수는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을 보통세로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두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세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보통세의 반대말은 우리가 목적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가세. 종가세라는 것은 가액을 쫓아서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액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분양가액에다 곱하기 세율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액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액 기준이죠. 가액 기준이면 이걸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자. 네, 신고주의다. 신고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얘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주의를 통해서 확정하자. 네. 이게 바로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 60일까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취득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용어들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복수하실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교재 보시면 페이지 22페이지죠. 페이지 22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페이지 22페이지. 자, 22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찾으셨어요? 22페이지 국세의 체계라 나오죠. 국세에는 내국세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보통세라는 뭐라고요?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를 거두면, 자, 만약에 종로구라고 한다면 공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공용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공공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방면의 재원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세금을 거두면 목적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름만 봐도 그 목적이 보이는데,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얘네가 목적세예요.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다. 목적은 딱 명확해. 농어촌 발전.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 자, 그거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요 취득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돼요. 직접세. 그럼 직접세라는 것은 뭐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한다라고 해서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그럼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수분양자라고 하죠. 분양받는 사람을 받을 숫자에서 수분양자. 그럼 수분양자가 취득세를 직접 부담하고 직접 갖다 납부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취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대리를 맡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건데 나 대신 대리, 이제 대리 배우십니다. 대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하긴 하지만 만약에 취득세 신고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직접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게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문자,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간접세는 주로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고요.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고 납세문자는 주로 사업주가 돼요. 사업주.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익숙하신 VAT.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서 물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비자죠? 그럼 여러분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담하고 여러분이 납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부담만 하는 거죠. 납부는 이제 홈플러스는 이마트 사업주한테 주면 그 사업주가 가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사업주 납세문자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세. 관세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매기는 것이 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네, 지방세는 광역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더라. 광역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특광도세라고 얘기하고 얘는 시군구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자치시, 자치도는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거기에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 중에 보니까 취득세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도구세가 있습니다. 도구세.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만 관리가 된다. 특이하게. 그 다음에 젠스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된다. 자,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와보시면은 거기에 1번에 직접세 밑줄, 2번에 간접세 밑줄. 자, 직접세에다 뭐라 쓰시면 좋을까요? 납세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간접세는 불일치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3번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그럼 보통세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 없이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이 보통세라고 말씀드렸고 오로지 그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제한이 따르면은 그걸 우리는 목적세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죠. 거기 보니까 더 알아보기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딱 목적이 보이죠. 자, 그 목적은 써져 있고 오른쪽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소방분, 특정 자원분, 시설분,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보시면은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4번에 인세 물세가 있는데요. 인세 물세. 인세라는 것은 거기다 메모해 둘까요?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이에요. 고려하는 세금. 그 다음에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 물세는 고려하지 않는 세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분양을 받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그럼 분양을 받으면 수분양자 A하고 수분양자 B가 있다. 자,
이게 돼 있어요. 그럼 부양 가족을 봐요. 부양 가족을 딱 봐서 요 가족이 한 명이다. 가족이 세 명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네, 부양 가족이 한 명이다. 가족이 세 명이다 했을 때 이런 가족 수를 따지느냐? 안 따지는 거예요. 부양 가족 안 따지겠다. 이런 걸 안 따지겠다. 네? 그럼 취득세를 부담할 때 이런 부양 가족 수를 따지지 않거든요. 이거 안 따지고 똑같은 세금은 이런 게 물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섯 번째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물건, 상가, 아파트 그걸 기준으로만 세금 부과하지 그걸 사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세는 고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이 그래요. 연말정산. 그럼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로자 A, 근로자 B가 있다. 연말정산 아시죠? 그러면 가족수가 한 명이고 여기는 가족수가 세 명이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세금이 나올까요? 만약에 연봉이 똑같이 동일하게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더 세금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양가족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럼 토탈 수입은 4천 동일하지만 요 가족수를 반영해서 소득을 조정해 줘. 소득이 여기 더 많게끔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인세라고 합니다. 그 부양 가족들의 이런 인적 사항을 배려해서 소득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해서 세금을 조정해 주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인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세는 주로 국세가 주로 인세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취득세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제가 조세총론에 있는 내용을 체크해 드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총론 가서 다시 이제 이 설명을 또 할 때는 이제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이제 복습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지 확정이다. 예, 얘는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면 이거는 해당 소관청에 가서 보통 시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얘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특별시 광역시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도에서 관리가 된다. 물론 이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기초단체, 광역단체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따른 물류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과세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매겨서 세액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가 되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가 되면 세율이 비율이면 정률세율이 되는 거고 금액이 되면 정액세율이 된다. 자, 그 중에 취득세는 종가세라고 했었죠. 분양 가격 등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분양 가격 등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 그러면 이때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거니까 종가세라고 하는 거고, 비율을 쫓아서 우리가 적용되면 얘를 정률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율. 네. 자, 그래서 종가세, 정률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수량 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종량세, 금액이 되면 정액세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량,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그 파트에 가보면 등록면허세에 가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말소 등기라는 거. 혹시 말소 등기 기억납니까? 자, 아마 등기법 들으신 분들은 요 좀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말소라는 게 뭐죠? 네, 설정된 권리를 없애는 거죠. 설정된 권리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 말소하잖아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소유권을 없애는 것을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세금을 매기는데 얘는 건수당 곱하기 6,000원.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요.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은 얘를 우리는 종량세라고 얘기하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 얘를 정액세율,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액세율이다. 얘는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수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소 등기 한 건 하면 한 건당 6,000원 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소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번에 종량세 동그라미 2번의 세목에 등록면허서 중 일부 말소등기 변경 등기 밑줄 말소등기 변경 등기 밑줄 네 그러면 건수당 6,000원 네 이렇게 양으로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얼마에 몇 프로 이렇게 많이 산정들 하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적인 조세의 특징에 관련된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10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107페이지에 가보시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이 107페이지. 10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사실상 취득하는 납세무자가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밑줄 6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 소재지. 자, 소재지 동그라미 치시고 소재지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납세지 써놓으시면 되겠죠. 납세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납세지 특광도에서 갖다 대라. 얘는 특징이 지방세고 특광도 특별자치시 자치도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에는 뭐 행위세, 응능과세, 물세.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인세가 아니라 얘는 물세고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고 목적세가 아니라 부동세고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고 정률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가 있는데 그 독립세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독립세는 뭐였냐면 독립세는 이런 개념이 있었죠. 독립세. 얘는 1 플러스 1. 자, 우리 세금도 이마트 홈플러스 상품처럼 1 플러스 1 끼어 파는 것이다 그랬었죠. 자, 바로 이 제도예요. 그러면 1 플러스 1식으로 이 세금을 받을 때 같이 딸려붙는 세금이 있다. 이것을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 그래서 1 플러스 1 세금. 그러면 취득세라는 독립세가 독립적으로 운용돼서 걷는 세금은 여기에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아니면은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됩니다. 딸려붙어요. 얘네가 딸려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살펴본 그 용어의 27페이지 2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27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7번에 독립성에 따른 분류가 있죠.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 박스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일단 취득세는 뭡니다. 취득세는 1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유익세. 그래서 1 플러스 1 제도예요. 1 플러스 1. 취득세를 거둘 때 농특세하고 지방세 같이 걷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1 플러스 1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특징, 그다음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부동산세법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총론적인 걸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습니다. 위주로.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그러면 왜 내는 거냐? 대상이 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큰 맘 먹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열심히 좀 달려가려고 이제 아주 그냥 뭐 마음적으로는 아주 충분히 돼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원 하시는 대로 우리 열심히 10월까지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제 과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여러분들 열심과 제 강의가 결합이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